네, 슈팅스탁 2부 주식 썰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연입니다. 네, 2부 썰전에서는 전문가님과 투자에 도움 얻을 수 있는 주제로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해드리는 종목 상담 시간 기다리고 있고요. 전략주 AS와 오늘의 새로운 추천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종목 상담 참여 방법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오늘 함께하실 전문가 명동고래 적어서 보내시면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고요.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 사이트에 들어오셔도 종목 상담 코너가 있습니다. 종목의 이름, 매수하신 가격, 비중 올려주시면 방송 시간 통해서 여러분들의 고민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고요. 또 종목 상담 채택될 경우에는 커피 쿠폰도 함께 보내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주식 썰전 함께할 전문가를 소개합니다. 네, 금요일 주식 썰전 명동고래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그럼 오늘 썰전 주제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썰전 주제입니다. 주식 투자에서 절대 피해야 하는 4가지 4대 습관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주식 투자에서 피해야 되는 습관, 제가 한 가지 정도는 알 것 같아요. 네, 뭔가요? 100% 투자 뭐 이런 거 아닌가요? 분할 매수를 해야 된다. 아니면 네네. 뭐 그런 기업을 꼭 알아보고 해야 된다. 소문을 듣고 하면 안 된다. 예. 이런 거일 것 같은데 한번 자세히 이야기 들어볼게요. 그렇죠. 그렇게 네. 충분히 좋은 내용을 알아도 사실은 또 실천을 못하는 경우가 많죠. 그쵸. 그래서 실패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제가 그동안에 수십 년간 이 증권 네. 케이스 보면서요. 주변에 정말로 뭐 한때는 펀드 매니저를 했었고 또 애널리스트를 했었고 네. 또 증권사에서 오랜 기간의 경력을 쌓았고 또 투자한 지가 수십 년이 된 그런 분들도 치명적인 손실을 보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어요. 네. 그래서 그중에서 어떤 요인 때문에 주로 치명적 실패를 오랜 경험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오랜 투자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치명적 손실을 입어서 노후가 굉장히 비참하게 되신 분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생각해 보는 게 주식 투자에서 이것만은 꼭 피했으면 좋겠다. 네. 이렇게 생각되는 4가지 습관이 있었는데요. 그걸 여러분들께 오늘 좀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정보 투자를 피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얼핏 생각하면은요. 네. 아니 정보 투자를 피하면 되겠냐? 네. 정보를 열심히 수집해야지. 그쵸. 특히나 또 기업체에 있다든가 또 증권사의 어떤 애널리스트라든가 이러면 그런 정보, 또 기업 내 내부자 정보 이런 거 열심히 좀 수집을 해서 투자를 하면은 수익이 좋을 텐데 말이야. 나는 네. 정보가 없어서 손실을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참 많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동안 오랜 기간 증권회사에서 수많은 사람들도 만나보고 수많은 펀드 매니저, 애널리스트 다 만나보고 투자자도 만나보고 했는데 네. 정보 투자는 실패로 갈 확률이 90%다는 겁니다. 정말요? 그래서 이게 보통 일반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하고 전혀 다르다는 거죠. 네. 그러면 첫 번째 여러분들이 아마 이런 말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아마 이번에 세력들이 주가를 한 5만 원까지 끌어올린대더라. 이번에 5만 원까지 간대더라. 네. 전번에 삼성전자도 네. 7만 원, 8만 원 하니까 10만 전자 그래서 10만 원 돌파한다 이랬죠. 네, 10만 전자 가자 이러면서. 그럼 딱 9만 원에서 깨지잖아요. 네. 그래서 뭐 카카오 같은 것도 20만 원까지 간다. 이렇게 얘기하면 17만 원에서 깨져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얼마까지 간다 이런 네. 정보가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다른 측면에서는 또 어떤 측면이냐면 팔아먹기 위한 역정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세력들이. 네. 그래서 90% 정도가 팔아먹기 위한 역정보예요. 그래서 이런 네. 어떤 누가 얼마까지 주가를 보낸다더라 또 얼마까지 간다더라고 하는 정보는 굉장히 위험하다. 이런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 이 세력 정보의 또 다른 측면이 어떤 거냐 하면은 자, 요번에 이 주식이 어떤 누가 뭐 새로 돈을 갖다가 500억 중국 자금을 유치를 해서 크게 공장을 증수해서 대박이 앞으로 터진대더라. 이런 말도요. 10개 중에 9개가 틀립니다.
가끔 이제 그렇게 외국에서 중국에서 500억이 들어온다, 1000억이 들어온다 이런 것도 들어오는 경우가 10%에서 20%밖에 안 돼요. 7, 80%는 들어오려고 다 말아버려요. 그만큼 이 자금의 유치라든가 이런 것도 뭐 주치가 추진하는 단계에서 얘기되고 있는 거 그것이 실행되는 확률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거 믿고 투자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치명타를 입을 확률이 무지하게 높다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정보 투자를 해놓으면 문제가 뭐냐면 독자적 판단을 못해요. 자, 어떤 투자가 어떤 이제 자기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어떤 지인으로부터 와, 이 기업은 뭐 앞으로 뭐 중국에서 엄청난 자금이 유입이 돼서 앞으로 대규모 공장을 증설하고 대대적인 그런 성장을 할 거다. 이렇게 정보를 들었다. 이러면은 그 정보가 이제 만일에 중간에 자꾸 지연이 된다. 돈 1000억 들어오려고 하는 게 이번 달에 안 들어왔다. 이러면 계속 물어봐야 돼요. 그럼 뭐 이번 달엔 들어왔냐? 이번 달에도 안 들어왔어. 그럼 다음 달에 또 들어왔냐? 그럼 다음 달에도 안 들어왔어. 그럼 끊임없이 묻고 이래야 되는데 자기 스스로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래갖고 뭔가 잘 안 돼서 야 이게 잘 안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아마 곧 될 거야 라고 자꾸만 얘기합니다. 네. 자기 스스로는 대응할 수가 없어요. 그게 치명타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이 가짜 정보가 아니고 진짜 정보가 맞아요. 그러면은 돈을 벌까? 그래도 돈을 못 법니다. 자, 제가 그랬던 사례를 두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는데요. 네. 하나는 제가 옛날에 삼성전자 네. 아주 옛날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법적인 문제는 없어요. 네. 그래서 삼성전자의 어떤 분한테 아이고 지금 삼성전자에서 미국에서 골드만삭스나 이런 엄청난 그 투자 금융 회사가 와서 삼성전자를 들여다보더니 이건 너무 좋은 회사라고 그래서 실적도 좋고 이래서 삼성전자에 대거 투자하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저한테 이렇게 알려줬어요. 그래서 주가를 보니까 주가는 너무 많이 올라 있어요. 그래서 야 이거 뭐 골드만삭스에서 투자한다 그러고 이렇게 대단한 그 세력들이 들어오게 되면 주가가 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지만 주가 수준이 너무 높아요. 그래서 투자를 안 하고 가만히 발장 끼고 지켜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 다음에 주가가 박살이 나버리더라고요. 아, 박살까지요? 네. 네. 왜? 주가는 너무 많이 오르면 빠지거든요. 그쵸. 그게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아마도 그런 골드만삭스에서 여러 가지 투자 유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왔다 갔다 하는 바람에 정보가 이미 전달된 거예요, 그게. 그래서 주가가 미리 정보가 나가서 주가가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네. 그럼 서로 골드만삭스에 돈이 들어왔다 한들 올라가느냐 하면은 못 올라갑니다. 그 정보가 주가의 반영이 선반영이 돼 있으니까. 자, 이런 경우가 또 하나 있고. 네. 한 가지. 그다음에 또 가짜 정보가 아닌데 네. 주가가 또 박살이 난 것은 또 어떤 게 있냐면은 옛날에 LG 생명과학이라고 있었어요. 네. 그 LG 생명과학에서 우리나라의 바이오의 아주 그 원조격인데요. 그 LG 생명과학에서 최초의 신약을 하나 개발을 했어요. 상당히 대단한 신약을 개발했고 그것이 미국 FDA 승인까지 받았어요. 그런데 승인 받기 얼마 전에 그 정보가 이제 전달이 됐어요. 그래서 야 이거 뭐 이 정보가 네. 대단한 정보인가 보다 이래갖고 막상 그 정보가 이제 딱 신문에 드디어 공개가 됐습니다. 네. 보도가 대문짝만하게 났어요. 주가는 어떻게 됐을까요? 떨어졌겠죠. 주가는 그때부터 곤두박질을 쳐서 아주 네. 박살이 나버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 FDA 승인이 난다고 하는 정보가 신문에 날 것을 미리 알고 있으면 돈 버느냐 하면은 그거 믿고 들어갔다가 박살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어떤 문제냐? 그럼 미국의 FDA 승인 받고 이런 그 LG 생명과학에서 처음으로 이제 신약 개발하고 이런 것들은 얼마나 큰 지료입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쵸. LG 생명과학 내부에서 다 알고 있는 거야. 모든 연구원들이. 네. 그래서 이미- 벌써 몇 달 전부터 그거 뭐 이번에 이제 승인이 곧 FDA 승인이 한 두서너 달 내로 날 거다부터 해서 몇 달 전부터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미리 주가가 다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상 발표를 하고 나니까 네. 그거 엄청난 대형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박살이 나버렸다는 거예요. 그렇듯이 네. 어떤 정보를 우리가 네. 진짜 정보를 수집하기만 하면 돈 버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주가의 모든 어떤 정보는 정말 좋은 정보라 하더라도 그게 주가에 선반영이 되어 있으면은 늘 정보를 가지고 투자했을 때 실패해요. 네. 그래서
일반 투자자들이 투자에 치명적 실패하는 것 중에서 50% 정도가 정보 투자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누가 증권사 어떤 지점장이 야 이거 뭐 끝내주니까 사보라 그런다. 네. 뭐 강남에 큰 손이 들어왔으니까 사보라 그런다. 아니면은 또 뭐 무슨 중국에서 네. 그 큰 자금이 이번에 투자가 유치되니까 사보라 그런다. 이런 정보요. 여러분들 좋아하지 마십시오. 그런 정보 중에 10개 중에 9개가 전부 다 맞았다 그래도 수익이 잘 안 나고 또 역정보라서 잘못하면은 치명적 손실을 보기도 하고 이럴 경우가 대단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살아서 보니까 네. 크게 치명타를 입는 투자의 반이 정보 투자 때문이더라 하는 겁니다. 특히 주식을 잘하는 사람일수록. 그래서 뭐 증권사 경력이 뭐 30년쯤 돼서 네. 증권사에서 임원까지 하고 나왔던 사람도 주식 투자에서 치명타를 입는 게 대략 정보 투자에서 일보예요. 왜냐하면 정보를 철저히 믿죠. 그럼 차라리 그런 정보가 없는 게 낫네요. 없는 게 100배 낫죠. 네. 차라리 없는 것이 훨씬 낫다. 근데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라 이런 이야기하고는 좀 다른 건가요? 소문도 믿으면 안 되는 건가요? 소문이라는 것은 이제 네. 뭐 정보 개념하고는 좀 다르죠. 아, 정보 정보하고는 개념이 다르다. 아니고 네. 뭐 요번에 뭐 무슨 그 2차 전지 쪽이 네. 뭔가 크게 좋아질 수 있고 뭐 수주를 되게 크게 받는다더라. 네. 이런 정도. 이런 정도는 뭐 업계에서 뭐 수주가 대규모 수주가 이어진다. 이런 정도는 사실은 역정보라든가 이런 게 아니죠. 네. 그리고 초기 단계고 구체적인 정보가 아닌 경우. 이런 경우는 소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그런 것도 소문이 너무 많이 퍼져 있을 때 사면은 또 틀리죠. 네. 전문가님께서 어떤 한 아주 기업, 초기에. 종목에 그죠? 대한 이야기를 말하는 거죠. 네네. 네. 자, 그래서 이 정보 투자를 여러분들이 꼭 피하라. 네. 아마 여러분들도 자기의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크게 손실 보는 경우가 많았을 때 정보 투자가 아닌가를 한번 유추해서 생각해 보세요. 아마 대부분 그럴 겁니다. 네. 자, 두 번째는 잘 모르는 업종이나 기업 투자를 피하라는 겁니다. 잘 모르는 걸 피하라. 그래서 잘 아는 거에 투자하라는 겁니다. 대략 치명타 입는 것이 보면 잘 모르는 거 이런 걸 갖고 투자했는데 치명타를 입는 경우 많아요. 뭐 예를 들면 신라젠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네. 그리고 뭐 많은 그 기업 바이오 기업 가운데서도 무슨 신약인데 무슨 신약도 잘 모르지만 뭔가 면역 치료에 대해서 뭘 하는데 말이야 굉장히 대단한 기업이다. 뭐 기술이 엄청나단다. 이래 갖고 투자하는 경우 실패할 확률이 대단히 많습니다. 자기가 좀 잘 아는 거 이렇게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추론했을 때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는 거 이런 것들이 좋은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요번에 뭐 1,000억 수주를 했는데 그거에 1,000억 수주를 받으면은 영업이익률이 한 10% 정도 나오니까 뭐 한 100억 정도 이익을 낸다. 이런 것들은 네.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형태의 어떤 정보죠. 뭐 그런 정도의 수주 정보 이런 것들은 참 좋은 정보입니다. 그다음에 또 이번에 어떤 기술을 개발을 했는데 이 기술을 이용하면은 회사의 어떤 가격을 한 2배 정도 올릴 수 있는 그러한 기술이다. 이런 것들은 또 우리가 쉽게 납득이 갈 수 있는 정보예요. 그래서 잘 알 수 있는 정보라 이겁니다. 그래서 잘 알 수 있고 합리적으로 추론이 되는 그러한 업종과 기업에 투자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모르는 거 투자했을 때 우리가 항상 치명타를 입습니다. 왜냐하면 잘 모르는 것은 자기가 잘 모르기 때문에 철석같이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네. 자, 그리고 코인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뭐 요번에 뭐 루나 사태니 뭐 온갖 그 김치 코인 깡통을 차서 완전히 제로가 돼버린 휴지가 돼버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을 내용을 정확하게 자기가 대충 안다 이런 것은 아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알고 또 메타버스주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네. 메타버스주가 매출을 얼마 올리고 이익을 얼마, 내년에는 얼마, 내후년에 얼마 올릴 수 있을까? 이런 것에 대해서 그림이 좀 그려져야 돼요. 그런데 그냥 메타버스라고 한단다. 그러면 그 메타버스 사놓으면 뭐 앞으로 뭐 메타버스 세상이 다 오니까 뭐 아무거나 사놓으면 떼돈 벌 거야. 이런 네. 것들은 곤란하다는 거죠. 네. 그건 모르고 투자하는 거예요. 그거 안다고 생각하지만 모르고 투자하는 거다 하는 것이고 서점에 가보면 메타버스에 대해서 뭐 온갖 책들이 한 몇백 권 나와 있습니다. 그거 한 권 읽는다고 메타버스를 잘 아냐? 몰라요. 그래서 대충 알고 있는 것은 모르는 거하고 똑같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잘 아는 업종과 기업에 투자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철저하게 잘하려면 기업 탐방을 가보면 훨씬 더 잘 알 수가 있어요.
기업의 미래를 잘 살필 수 있고 눈에 실질적인 그림이 그려지고 느낌이 온다 이겁니다. 네. 자, 그다음에는 주변주 투자를 피하라는 겁니다. 주변주. 보통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핵심주가 있죠. 네. 굉장히 그 섹터에서 주도주인가요? 주도주? 그렇죠. 네. 주도주라고 하기는 조금 다른데요. 우리가 주도주 섹터 이러면 반도체 이러면 반도체가 주도주 섹터라고 칩시다. 그러면 반도체 가운데서 종목들이 많잖아요. 네. 삼성전자도 있고 하이닉스도 있고 DB하이텍도 있고 장비주도 있고 소재주도 있고 뭐 네. 온갖 부품주도 있고 종류가 대단히 많습니다. 전공정도 있고 후공정도 네. 있고 그러면은 거기에 막 종목이 한 200개, 300개 되는데 투자를 뭘 할 거냐 이거예요. 네. 그렇다고 했을 때 그 시대에 맞는 최고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고 부가가치가 높아지고 성장성이 고도화되면서 기업 가치가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을 잘 찾아야 되는데 그중에서 가장 고성장을 할 거, 가장 우량한 거, 또 기술력도 탄탄한 거, 재무구조도 좀 좋은 거, 시장 점유율이 특히 1등을 하는 거 이런 것들이 핵심주예요. 그런데 뭐 그냥 다른 것들 많이 올라갔으니까 나는 좀 덜 올라간 거 찾겠다고 주가 800원짜리 이런 거, 네. 뭐 1000원짜리 미만 이런 거에서 시가총액도 한 500억 되는 거 이런 거 막 건드리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네. 적자가 났든 말든. 네. 왜냐하면 주가가 좀 덜 올랐다 이거지. 그럼 싸게 보이니까 500원짜리 사놓으면 5,000원은 쉽게 안 가겠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5만 원짜리 살려니까 너무 비싼 것 같아. 그래서 500원짜리를 살려고 하는 속성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종목 상담도 이렇게 보면은 그런 저가주 네. 이런데 뭐 재무구조를 보면은 뭐 부채가 엄청나고요. 적자가 나서 뭐 내일 곧 부도나도 아무 소리 못할 그런 기업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그런 거를 투자하면 안 되죠. 그래서 주변주를 투자하지 말고 어쨌든 핵심주, 1등주, 핵심주 1등주는 대개의 경우는 재무구조가 우량한 기업이면서 네. 시장 점유율이 1등입니다. 그렇죠. 시장 점유율, 마켓 시야가 1등이다. 그래서 1등 하는 놈이 좋거든요. 3등, 4등 하는 것보다. 3등, 4등은 잘 망해요. 그래서 웬만하면 투자 안 하는 게 좋고 조금 비싸더라도 1등주를 사놓으면은 또 수익률도 보통의 경우는 더 낮습니다. 더 낮고 위험도 적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 김연아 선수는 잘 기억하지만 네. 아사다마오는 잘 기억 못 하잖아요. 잊어먹어버리고 1등을 잘 기억하지. 네. 그러니까 챔피언이 중요한 거예요. 챔피언이. 그래서 우리가 뭐 권투를 하는데도 네. 챔피언에 관해서는 굉장히 높게 평가해주고 신문에서도 대서특 필되고 뭐 옛날에는 카퍼레이드 대주고 뭐 이래서 정말 챔피언의 어떤 그걸 해줬는데 대우를 해줬는데 뭐 3등, 4등쯤 했는 놈은 맨날 얻어 터지고도 한 달에 500만 원 받아가기도 힘들죠. 네. 그래서 챔피언은 뭐 몇십억씩 돈을 건지는데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챔피언의 값어치는 결국 1등주의 값어치다. 핵심주의 값어치다. 궁금한 게 있는데요. 아까 반도체가 있으면 네. 반도체 뭐 장비단, 소재단, 후공조, 전공조 여러 가지가 네. 있으면 네. 이 주도주라는 게 1등주라는 게 그 각 섹터마다 있는 거예요? 뭐 전공정에서 주도주, 후공정 주도주, 장비단 주도주 이렇게 있는 거인 걸까요? 먼저 네. 반도체가 주도주다 이러면은 네. 이제 그쵸, 섹터별로 네. 1등주가 따로 있죠, 그죠? 그렇죠. 삼전이나 SK만 말하는 건 그렇죠. 아니시잖아요. 따로 있고요. 그렇죠. 네. 따로 있고 그 따로 있는 것 중에서 또 지금 1등주. 상황이 네. 여기에서 전공정 주식이 주가가 지금 많이 올라갈 만큼 고성장할 수 있는 시기인가? 네. 그다음 후공정이 올라갈 수 있는 시기인가? 그다음에 또 이게 반도체 중에서도 특히 삼성전자나 네. 하이닉스 같은 주식이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주식 상태인가? 그다음에 DB 하이텍 같은 네. 이런 시스템 반도체가 더 많이 갈 수 있는 타이밍인가? 여러 가지 재료라든가 지금 네.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네. 그런 생태적인 상황 환경 분석을 먼저 해야죠. 그렇게 해서 그것이 어느 쪽에 갔을 때가 가장 상승 지금 여력이 현재 있나. 수익률이 크고 성장이 빠를까 네. 이런 것들을 찾아서 그 우선 섹터를 먼저 선정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주도 업종 전체 중에서도 다시 주도 섹터가 있어요. 네. 그럼 주도 섹터 중에서 시장 점유율 1등을 1등 하고 정도. 네. 그다음에 마켓 세야도 아주 탄탄하면서 재무구조도 좋고 이런 주식이 좋은 주식이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게 바로 핵심 주식이죠.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들어볼까요? 네. 네. 그리고 네.
고위험 투자 요걸 피하라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은 고위험 투자는 그런데 이제 보통 우리 일반 투자자들은 고위험 투자를 당연히 피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그렇죠. 리스크 크니까. 실제로 하는 짓을 보면 전부 다 고위험 투자를 하고 있어요. 이게 문제예요. 네. 그래서 자기는 저위험 투자를 한다고 생각하면서 실제로는 고위험 투자를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고위험 투자에 보통 네 가지 네. 생태적인 습관이 뭐가 있냐면 첫 번째가 지나치게 많이 오른 인기주를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많이 오른 인기주를 피해야 돼요. 어떤 주식은 막 주가가 10배, 20배 올랐어요. 그러면 네. 그 주식이 왜 좋은가가 이제 많이 알려지죠. 이 주식은 실적도 좋고 뭐가 좋고 해서 그 주식이 좋은 이유, 그 주식을 사야 되는 이유가 10가지도 더 나옵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정보를 충분히 공급받고 많이 오른 것을 날마다 오른 것을 눈에 확인했기 때문에 그 주식을 자꾸 따라 사고 싶어요. 그러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조금 오른 주식은 사야 돼요. 안 오른 주식만 사라 이런 게 아니고 약간 오른 주식.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격언이 있죠. 무릎에서 사서 억거에 팔아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좀 적당히 약간 오르면서 상승 추세로 막 전환되고 있는 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사는 것이 좋은 것인데 이것이 너무 많이 오른 주식은 아무리 좋은 주식도 추경 매수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많이 오른 인기주를 샀을 때 우리가 보면은 제일 손실이 커요. 제일 손실. 예를 들면 우리가 코로나 구간 중에서는 어떤 게 있었냐면은 코로나 구간 중에서는 우리가 첫 번째가 진단 키트주가 엄청나게 올랐죠. 네. 한 20배씩, 30배씩 올랐는데요. 그럼 진단 키트가 실적도 좋아요. 진단 키트를 일찍 팔았어요. 예를 들면 시젠이라든가 랩지노믹스 같은 거, 수익이 어마어마하게 수천억씩 이익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익도 많이 나고, 그 다음에 인기 주고, 주가도 날이면 날마다 오르고, 막 이러니까 그걸 갖다가 10배, 15배, 20배 올라갔을 때도 막 산단 말이죠. 그랬을 때 한번 고점에 물려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주가가 순식간에 10분의 1 토막 이렇게도 나죠. 그러면서 1년쯤 지나고 보면은 이익이 왕창 줄어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 지나치게 많이 오른 인기주는 피해야 된다. 네. 그래서 이것만 하나 잘 지켜도 치명적 손실을 피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급등주의 추경 매수를 피해라. 이거는 무슨 소리냐면 상한가 확 치는 거 이제 이런 걸 막 따라가고 싶어해요 사람들이. 심지어는 상 따잡기 이런 것도 있습니다. 네. 상한가 치는 것만 골라서 따라잡자. 이러는데 대개 이 상따 따라잡기나 급등주를 추경 매수하는 것은 그야말로 동물적인 감각과 승부 감각이 있는 극소수의 사람만이 좀 잘할 수 있어요. 100명 중에 99명은 이 방법을 쓰면 다 깨집니다. 왜냐하면 빨리 들어가는 만큼 또 급락 위험이 있기 때문에 또 빨리 치고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승부 감각이 예리한 사람은 해도 되는데 네. 100명 중에 99명의 평범한 사람들은 어렵죠. 그런 짓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물리죠. 치명타를 입고 물리죠. 네. 그리고 또 이 상한가를 팍팍 친 놈은 부러질 때요. 금방 하루에 20% 막 잘 깨집니다. 하루에 20% 깨지는 거예요. 그거 한번 얻어맞아 보면 휘청거리고요. 20%를 신용으로 한번 얻어맞아 보세요. 그러면은 벌써 반토막이 날아가 버리죠. 그래서 한 이틀 만에 반토막, 하루 만에 반토막이 돼버려요. 신용을 쓰면. 네. 그러니까 이런 짓을 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상장 폐지나 상패나 부도위험주를 피해야 된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보면은 재무구조 이런 건 보지도 않고, 어쨌든 차트 모양이 이쁜 거, 그냥 그 다음에 바닥 박박 다진 같은 거, 네. 그 다음에 주가가 좀 싸고 덜 오른 거, 이런 것을 그냥 좋은 주식이라고 막 사는데, 그러나 그런 것들이 상장 폐지도 잘 된다. 그 다음에 부도 위험도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을 감안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재무구조가 너무 나쁜 주식은 피해야 되는 게 좋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신용미수 등의 레버리지 투자를 피하라. 이 신용미수, 이거 정말로 저는 위험하죠. 개인적으로 신용미수를 없앴으면 좋겠어요. 증권회사에서. 네. 증권회사에서 돈 더 많이 벌려고 신용하고 미수를 만들어 놓은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왜냐하면 신용미수 그 이자가 얼마입니까? 네. 10%가 넘잖아요.
저는 안 10%씩 해봤지만. 이래갖고 네. 엄청난 이자 물면서 그 짓을 왜 하느냐. 저는 그 증권회사에서 그냥 네. 장사하는 속셈 아닐까, 이자 놀이하는 속셈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거 좀 안 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 스스로도 방어를 해서 이런 레버리지 투자는 안 하는 게 좋다. 네. 레버리지 투자를 하면은 일본의 고레가와 긴조, 일본 최고의 주식의 갑부가 된 고레가와 긴조가 33년간을 증권시장에 투자해갖고 수백억, 그 당시 막 몇십 년 전에 수백억이니까 지금 따지면 수천억 돈 벌었는데 신용으로 깡통을 차버렸어요. 63세에. 네. 그리고 이제 3년 동안 공부해서 다시 이제 1조를 벌었는데 그 고레가와 긴조가 3년을 주식 투자해서 억만장자까지 됐다가 완전히 깡통 차고 나서 공부하면서 깨달은 것이 자기의 실패 이유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신용 투자를 했기 때문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그 다음에는 신용 투자를 안 했는데 그러고 나서는 1조를 벌었어요. 65세부터 친구 돈 3,500만 원 빌려갖고 1조를 벌었다는 거예요. 30년간.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신용 미수, 레버리지 투자를 하지 말자. 이거 더 빨리 돈 벌려고 그러다가 더 빨리 망한다. 네. 이것이 바로 레버리지 투자죠. 네. 네, 오늘 이 정도로 해드릴게요. 네, 참 투자가 들을수록 어렵고 피해야 하는 부분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정보 투자, 그리고 잘 알지 못하는 업종이나 기업들, 주변주는 좀 피하고 고위험 투자는 지양해보자 말해주셨는데요. 뭐 시장 흐름, 거시적 요인들을 체크하시면서 산업성 전망도 보고 이런 기업 실적, 재무 구조도 꼼꼼하게 따지시면서 좀 주도주, 안전한 기업들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의 진행해주신 명동고래 전문가님에게 방송 이후에도 더 자세한 정보, 종목에 대한 전략을 듣고 싶으시면 문자 샵 3772번으로 명동고래 적어서 보내시면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고요. 화면 하단 QR코드 통해서도 휴대폰 카메라 대주시면 입장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방송 이후입니다. 9시부터 명동고래 전문가님께서 방송에 이어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도 예정 중에 계십니다. 공개 방송에서는 어떤 주제로 또 이야기해 주실까요? 네, 이번 공개 방송에서는요. 네. 지금 이제 시장에 어떤 네. 그 좀 새로운 그 흐름도 좀 나타나고 이랬어요. 뭐 반도체가 떠오르고 반도체도 이런, 좀 떠오르고 있죠. 네. 그다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네. 주도주의 테마 진단도 좀 해드리고, 그다음에 대세 상승장이 과연 올 것인가. 네. 앞으로 장이 금융 위기설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겁에 질린 사람이 많아요. 요즘 뭐 증권가에서 굉장히 금융 위기장이 한번 온다. 또 주가가 한번 폭락이 왔으면 그때 들어가라. 이 폭락장이 온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많고 이러는데 과연 앞으로의 지수 그다음에 대세 상승이 있을까 없을까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주도주 테마의 흐름에 대해서 좀 진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기 주도주에 대한 전망과 함께 과연 상승장이 올지, 시장에 해뜰지 이 부분도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요. 사이트에 들어오시며 첫 화면에 명동고래 전문가님 프로필 바로 아래 방송 입장 가능한 버튼이 있습니다. 9시부터 클릭하시고 참여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준비한 이벤트도 있습니다. 마지막 코너 도전 상한가에서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힌트 듣고 정답 아시는 분들도 9시 명동고래 전문가님의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들어오셔서 채팅창에 정답 남겨주시면 향긋한 커피 쿠폰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썰전 주제 정리해보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이번 코너는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해 드리는 종목 상담 시간입니다. 바로 첫 번째로 올라온 종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종목의 이름은 세아베스틸 지주입니다. 철강 관련 종목이죠. 매수가 24,600원, 비중 10%입니다. 오늘 약보합권으로 24,350원으로 수폭의 약손실 구간인데요. 최근 상승 추세가 이번 주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아베스틸 지주 어떻게 하면 수익 낼 수 있을까요? 네, 이 세아베스틸 지주는 참 좋은 회사예요. 아, 네. 참 우량한 회사고 시총은 한 8,700억 정도 되는데 영업이익도 한 1,200억 정도 되고 좋은 회사이면 틀림없고요.
뭐 순이익도 한 880억 정도 작년에 했으니까 퍼가 한 10배 수준. 이 정도니까 뭐 그렇게 비싼 주식도 아니고 괜찮은 주식이고 또 철강이라는 게 앞으로 이제 관관 쪽이니까 이게 또 실적이 좀 좋아질 수 있는 영역이고 이래서 모든 것이 좋기는 한데 네. 특히 1분기 실적도 아주 잘 나왔어요. 영업이익 영업이익이 716억에 순이익이 한 568억 이렇게 이익도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급히 팔 필요는 별로 없어 보이고요. 이 실적이 앞으로 이제 시장이 어느 정도 좀 좋아지면서 이것도 한 차례 상승은 더 할 수는 있겠지만 문제는 이제 이게 조금 고공권에 있다. 이게 이제 조금 답답한 국면인데 요건 좀 장기로 한 1년 이상 보유를 하겠다 그러면 갖고 있어도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좀 장기로 보유하기가 좀 답답하신 분이라면은 앞에 한 2만 한 6, 7천 원 요 정도에서 정리하고 교체 매매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급등 나오기는 쉽지 않는 영역이다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철강이나 석유화학이나 정유나 이런 쪽은요. 경기 침체가 풀려서 경기 호황 국면으로 넘어가야지 좋아져요. 네. 그러려면 시간이 꽤 좀 걸리는 그래서 좀 장기로 갖고 있어야지 주가가 좀 더 잘 오를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큰 시세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네. 단기적으로 한 2만 7천을 매도하는 게 좋겠고 네. 아니면은 장기 투자로 경기가 다시 살아날 때까지 기다려 보려면 조금 장기로 가져가도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네요. 네, 세아 베스트 지주 장기로 대응 가능하시다면 보유 전략 드렸고요. 단기라면 26,000, 7,000원 선에서 수익 실현 의견 드렸습니다. 경기 민감주로 경기 호황기에 주가 좋아지기 때문에 이러한 인사이트 제시해 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종목의 이름은 대웅이고요. 매수가 14,500원, 비중은 20%입니다. 오늘 1% 강세로 14,940원 수익 구간에 있습니다. 대웅은 또 어떤 의견 주실까요? 네, 이분은 아주 주가를 주식을 바닥에 잘 사는 습관을 갖고 계시네요. 네. 아주 철저하게 바닥 박박 따진 거 잘 샀는데요. 네. 이 대웅은 어쨌든 대웅제약이 전번에 보톡스 문제 때문에 완전히 또 이제 벌금을 물어줘야 될 배상을 해줘야 될 책임을 400억 배상이죠. 2월달에 1심 판결을 받았는데 이 부분 때문에 상당히 좀 악재가 얻어 맞아서 그 지주회사로서도 이제 주가가 같이 빠져버렸는데요. 자간 뭐 실적도 좋아요. 실적도 2천억, 영업이익에 1,200억 순이익도 내고 1분기 실적도 상당히 괜찮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400억 정도의 배상 책임이 서로 이제 최종심에서 나온다 하더라도 큰 문제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기본적으로는 우량한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버티면 되겠다는 것인데 얼마까지 한번 기대해 볼 만할까 했을 때 이제 지금 한 14,000원대인데 한 2만 원 정도까지는 뭐 보유 전략 가져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까지 기다려 보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대웅 먼저 저점 구간에서 매수 잘하신 것 같습니다. 우량 종목으로 보유로 2만 원까지 제시해 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한국유니온 제약이고요. 매수가 7,150원, 비중 적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약 강보합이지만 5,830원으로 좀 손실 구간 크고요. 이 매수 가격이 올해 한 1월 정도로 보이는데요. 어떤 전략 주실까요? 네, 1월 고점에 사셨죠. 고점에 사셨는데 이런 게 아주 안 좋은 거예요, 그죠? 네, 고점. 쌍봉치고 막 무너져 버렸는데 거래 터지고 이렇게 좀 재무구조도 안 좋고 적자나는 기업이잖아요. 시총도 조그만하고 재무구조도 안 좋고 이런 것들이 거래량이 터지고 밀리면은 그냥 던져버리는 게 딱 좋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재무구조도 안 좋고 적자가 나고 시비도 많이 발행하고 이런 기업들은 주가가 일시적으로 상한가 팍 치면서 뭔가 재료빨로 띄우는 척하면서 빼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네. 일시적으로 팔아먹으려고 그렇게 물량 만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반등을 조금 줄 수 있는 국면인데요. 너무 큰 기대하지 말고 반등을 이용해서 정리하는 게 좋겠다. 한 6,000원 넘어가면은 이 정도에서 정리하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한국유니온제약은 반등 시 6,000원 정도에서 정리해보는 전략으로 이야기 주셨습니다. 네, 오늘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진행해 보겠습니다. 더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명동고래 적어서 보내시면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고요.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 사이트에 들어오셔도 종목 상담 코너가 있습니다. 종목의 이름, 매수하신 가격, 비중 올려주시면 방송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고민들 더
더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포트폴리오 AS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전략주 AS 시간입니다. 전문가님께서 매주 금요일 추천드린 종목들에 대해서 또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새롭게 이야기 나눠봅니다. 첫 번째 종목입니다. 2월에 매수했던 에코프로 HN입니다. 이미 70% 넘는 수익을 달성한 이후에 수익 실현하고 제 전략 주신 종목입니다. 지난주 AS 때 바닥 확인 구간으로 제 매수도 유효하다 말씀 주셨고요. 사실 지난주와 비교해서는 종목의 큰 주가 변동성은 아직 없습니다. 에코프로 HN 앞으로의 전망도 좋게 보실까요? 네. 잠깐 이게 뭐 에코 프로그룹 전체에 네. 무슨 이동철 회장의 어떤 구속이나 이런 악재들이 나와서 주가가 이 정도 떨어졌는데요. 실적은 계속 좋아지고 있어요. 네. 그다음에 이거는 뭐 에코 프로 HN이라는 것은 에코 프로그룹에서도 2차 전지하고도 좀 상관이 없으면서 그 새로운 환경 분야 이런 쪽에 진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또 성장 산업이고 실적은 계속 좋아지고 있고 장기로 봤을 때는 참 좋은 주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어쨌든 지금 주가도 안정세에 더 접어들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닥권에서 더 빠지기 어려운 가격대까지 내려와서 주가가 지금 1년 이동 평균선과 120일 이동 평균선 약 6개월 선인데 여기 보통 수급선이라고 그러죠. 실적선이라고도 그러고요. 이 실적선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실적이 좋기 때문에 이 이상은 통상적으로 안 빠지는 가격대가 121선 가격대인데 그 위에서 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아마 팔았을 거예요. 옛날에 뭐 66,000원에 일단 네, 목표치 전략 실현했기 주셨어요. 때문에 9만 원까지 갔으니까요. 충분히 매도를 실현할 수 있을 거고 지금 이제 새로 샀거나 혹은 물량을 일부 못 팔고 갖고 있는 게 있다면은 네. 보유전례로 가져가셔도 무리가 없는 주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에코프로 HN 마찬가지로 실적도 좋아지고 성장성 있는 기업입니다. 신규 매수하셨거나 아직 잔량 보유 중이시라면 홀딩으로 의견 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은 3월 20일에 매수했던 이주입니다. 이 종목도 167% 수익이 달성된 종목이고요. 지난 AS 때 저가 매수 가능하다, 좋다 말씀 주셨고 밀리시에 매수하자 의견 주셨거든요. 이주의 어떤 전략일까요? 네, 뭐 밀렸을 때 사면 딱 좋잖아요. 네. 차트가 딱 보면은 폭 빠지고 난 다음에 폭 튀고, 폭 빠지고 나면 폭 튀죠. 네, 조정 후 그래서 항상. 네. 밑에 확 음봉으로 떨어지면 밑에 저가 사면 괜찮아요. 네. 그리고 위에 좀 한번 확 오르면 던져져 버리고, 요러면은 괜찮은데 요 왔다 갔다 하는 요 작은 폭이요 전부 다 한 20%, 30% 뭐 이 정도 됩니다. 이 폭이. 크네요. 꽤 네. 커요. 그래서 한 20% 뛰기, 이렇게 15%, 20% 먹기가 참 좋은 그런 단타 길이도 주고 있는데 뭐 단타 같은 거 하기 싫은 사람은 너무 많이 튀면은 좀 팔고 저점에는 좀 사놓고 이렇게 기다려도 괜찮습니다. 요 주식의 특징은 어쨌든 요 주식 특징이 고순도 산화철의 세계 시장 1위라고 하는 거죠. 물론 뭐 시장 점유율은 한 15%밖에 안 되긴 한데요.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게 전기차의 핵심 부품으로서 모터 같은 데 들어가는 또 이런 컨버터 소재 이런 것으로도 들어가고 또 LFP 같은 것을 만약에 네. 대세가 된다면 이 고순도 산화철이 꼭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LFP도 지금 상당히 저가형으로서 많이 조금 팔리기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 주식은 치명적으로 밀릴 가능성이 별로 없고 뭔가 새로운 공급처가 대형 공급처가 뚫리면 주가가 네. 한번 크게 올라갈 수도 있는 주식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서 쉽게 하면 로또 비슷한 주식이에요. 네.
운이 잘 터지면 대박이고 네. 못 터지면 대박까지는 못 가더라도 그냥 지켜낸다. 10% 15% 네, 그 이렇게 정도네. 먹으면서 단타기리 해도 되고 그다음에 수익이 손실이 크게 나거나 주가가 크게 무너질 가능성은 별로 없는 주식이다. 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네요. 네, 이제 지금도 매수가 대비 2배가량 오른 상태입니다. 응봉시 저가 매수 또 강세드 수익 실현으로 단기 관점 제시해드렸고요. 장기로도 큰 조정은 없이 새로운 뉴스 나올 때 크게 주가 반응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은 3월 27일에 매수했던 칩셋 미디어인데요. 지난주부터 계속 상승세 나오고 있고 시스템 반도체 수혜주로 지난주에 보유 의견 드렸고 오늘 이런 반도체 훈풍과 함께 장중에 18% 급등, 종가도 11% 상승하면서 거래그지 냈습니다. 칩셋 미디어는 어떤 전략 주실까요? 네, 칩셋 미디어는 네. 참 실적도 좋고 네. 시스템 반도체에서 굉장히 역할을 하고 있는 제대로 하고 있는 참 좋은 기업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 계속 갖고 있으면서 맞아요. 한번 빗볼 때가 올 거다 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고점은 분명히 뚫린다 네. 이렇게 말씀했는데 드디어 오늘 고점이 뚫리면서 아주 장대하게 치고 나가는 모습인데 워낙 좀 18% 오르다 보니까 11%까지 조금 밀렸는데요. 어쨌든 이거 팔 필요가 별로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오늘 이제 워낙 많이 올라서 조금 조정을 조금 받을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받아도 계속 보유 전략으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 주식은 시스템 반도체에 속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과 국내에 둘 다 미국 부분하고 국내 부분 둘 다 실적이 참 좋아요. 그래서 실적이 4년 연속 계속 좋습니다. 4년 연속. 지금 반도체 주식 가운데서도 4년 연속 실적 좋은 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주 이 주식은 믿을 만한 주식이다. 조금 오래 갖고 있어도 부담이 없는 주식이다. 이렇게 네. 말씀드릴 수 있겠고 또 고해상도의 슈퍼 레볼루션이라고 하는 이런 시스템 반도체라서 앞으로 성장 가치도 상당히 있고 이러기 때문에 보유 전략 유지하셔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홀딩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4월 10일에 매수했던 전액 관련 종목 엔캠인데요. 전문가님 AS 종목 중에 유일하게 지금 수익 구간이 아닌 종목입니다. 지난주 AS 때도 이런 주가 조정도 걱정할 필요 없는 부분으로 배터리 공장 수혜까지 예상해 주시면서 네. 보유 의견, 매수 유효 의견 드렸거든요. 엔캠도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네, 엔캠은 재수 없게 그냥 무너졌는데요. 걱정하실 필요는 별로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동일하게. 이 엔캠은 왜냐하면 세계 전해액 중에서 전해액도 꼭 이제 2차 전지 들어가야 되죠. 그런데 1등, 2등, 3등이 전부 중국에 있는데 이번에 이제 미국이 대대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들이 들어가 있죠. 공장을 막 짓는데요. 엄청나게 짓는데 엔캠 아니면은 전해액을 제대로 납품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공장을 같이 따라 짓거든요. 그래 되면은 엄청나게 지은 공장에 전해액을 바로 옆에 붙어서 납품을 하니까 이 회사가 성장을 안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앞으로 실적도 이제는 점차로 좋아지고 연 67%씩 계속 성장하기 때문에 네. 보유 전략 유지하셔도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엔캠에 대해서 지난 AS와 동일하게 보유 전략 남겨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5월 2일에 매수했던 다올투자증권입니다. 지난 SG 사태 급락 이후로 8개 종목 중에서 기업성 좋게 봐주시면서 추천드렸고 한 주 만에 30% 넘는 수익률 달성을 했고요. 이후 지난주 대비해서 주가가 큰 변동은 없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보면 좋을까요? 네. 자, 여기 1차로 무조건 30%까지 딱 묶고 빠져라 맞아요. 그랬죠. 네. 그래서 33%딱 내고 빠졌어요. 그러니까 30% 일단 확인했는데 네. 그다음에 이 주식은요. 또 한 번 더 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한번 세웠다가 한 번 더 한 5천 원대까지는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이유는 이익을 너무 많이 내고 있어요. 영업이익이 1,070억, 작년도에 순이익이 938억 이렇게 되는데 시총이 너무 작아요. 시총이 뭐 한 3천억 유럽이 안 되기 때문에 네. 아니 이익을 1,000억씩 내는데 시총이 네. 3천억이면 너무 싸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한 단계 더 들 것 같다 생각해서 한 5천 원 정도 오면은 정리하면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네요.
네, 다올투자증권 이익 대비 실적은 적기 때문에 5,000원 선 목표 가격 제시해드렸습니다. 저희 다음 코너 도전 상한가에서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힌트 듣고 정답 아시는 분들 9시 명동고래 전문가님의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들어오셔서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향긋한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코너 도전 상한가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도전 상한가 시간입니다. 전문가님의 새로운 추천주에 대한 힌트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어떤 힌트일까요? 네, 이 주식 같은 경우는요, 상당히 여러분들이 안정적으로 투자를 할 수가 있어요. 네.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은 바닥권을 벅벅 다진 투자다. 네. 그다음에 절대 저평가된 투자다. 그러니까 좀 안정적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차트를 여러분들이 보실 수도 있는데요. 자, 이 종목의 경우에는 첫 번째가 기업용 네. 소프트웨어 및 IT 솔루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에다가 주로 IT 솔루션을 제공을 꾸준히 하기 때문에 대기업에다가 굉장히 안정적 업황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지주회사 성격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계열사들이 엄청나게 부자 회사들이고 탄탄해요. 돈을 진짜 잘 법니다. 웬만한 기업들이 뭐 5천억 이상씩 다 돈 버는 계열사들로 만들어져 있다. 그 계열사들은 여러분도 잘 할 겁니다. 예를 들면 다우기술이라든가 키움증권이라든가 이런 기업이죠. 이런 기업들을 계열사로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전부 다 돈 잘 법니까? 전부 뭐 1조 가까운 돈을 버는 회사들인데요. 거기에 지주회사인데 이게 왜 여러분들께 투자를 권유드리냐 하면 시가총액이 6,200억밖에 안 돼요. 시가총액이. 네. 너무 싸죠. 그런데 이익을 얼마로 내느냐. 이걸 놀라지 마세요. 영업이익이 7,700억이에요. 시가총액이 6,200억인데 네. 영업이익이 7,700억. 네. 그러면 작년도 순이익이 얼마냐? 순이익이 7,300억. 그러니까 순이익이 시가총액보다 더 많아요. 매출이 무려 9조 7천억입니다. 물론 이제 이렇다면 벌써 주가 10배 가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실 분은 있지만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나 많은 계열사들의 제가 약간 이익 방금 직계이기 그 때문에요. 네. 뭐 10배 이렇게 가는 주식은 아닌데 네. 적어도 2배는 충분히 갈 만한 주식이 맞다. 이런 네. 생각이 들고요. 아무리 지주회사라서 깎아 세운다 하더라도 어떻게 이렇게 살 수가 있냐. 이렇게 이익을 많이 내는 기업이 이렇게 생각을 해봐서 또 주가가 낙폭이 어느 정도로 과대하냐 하면은 한 달 동안에 무려 72%가 폭락했어요. 네. 그래서 요번에 이제 SG 증권 그 폭락의 주인공 중에 하나죠. 이 종목도요? 하나인데 네. 뭐 그런 사태에 연루됐다 그러면 우리는 무조건 그 주식은 위험하다. 맞아요. 혹은 그 주식은 피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먼저 다올이 하잖아요. 올라갔죠. 네. 근데 그런 어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기업의 본질이에요. 기업이 장사를 지금 잘하고 있냐? 네. 그다음에 기업이 돈을 얼마 버냐? 기업이 우량한 기업이냐, 부실한 기업이냐? 기업 가치에 비해서 주가는 얼마 하느냐? 이런 것들, 물건값을 매기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무슨 사고가 터져도 무슨 분식 결산이 터져도 옛날요 정말 기억이 나는데 2003년도에 네. SK라는 것이 분식회계 결산이 터졌어요. 그게 한 몇 년 전에 분식회계를 했는데 네. 거기에 따라서 엄청난 그 폭락이 있었어요. 그런데 25,000원에서 5,000원까지 떨어졌다가 얼마까지 갔냐면 27만 원 갔어요. 정말요? 그러니까 그런 분식 얘기를 해도 간다는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진짜 회사가 좋으면 갈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 종목 추천드릴게요. 네, 전략주에 대한 힌트 들어봤습니다. 데이터 관련 종목이고요. 절대 저평가, 우량 기업으로 힌트 들어봤습니다. 전략주에 대한 자세한 대응 방법 원하신다면 문자샵 3772번으로 명동고래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10분 후 9시부터는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예정돼 있습니다. 함께 하셔서 좋은 정보들, 전략들 얻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